네, 슬기로운 직장 생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노무사님은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은 절대 성함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네. 왜 웃으세요? 너무 감사해서요. 네. 네, 네. 가수 박효신의 노래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들려드렸죠. 네, 네, 네.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은 올림픽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 야구 좋아했습니다. 네. 아, 좋아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네. 그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고 있고요. 또 네네. 너무 저기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제가 그 정도 열정은 안 돼가지고. 야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네네. 네네. 아무튼 양궁 오늘 저 첫 경기 있다고 하니까요. 양궁도 좋아하죠 제가. 예. 혹시 그 서양순 선수 그 세대신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납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배 선수는 이름 알고 있어요. 그 유보배 선수인가? 뭐 보배 선수 있었잖아요. 이보배 선수. 기보배. 기보배.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보배 선수. 기보배 선수. 네, 저희가 네. 뭐 성을 뭐 바꿔버렸네요.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김효신 노무사님 모시고 지난 12일이었죠. 최저임금위원회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말이죠. 이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생기는 일, 그 다양한 유형과 대처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님 이게 이제 그것도 30원. 네. 300원도 아니고 30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안이 결정된 거는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노사 각 분야에서 노사 당사자가 제시한 금액들의 간극이 심하니까 네. 이 그 촉진 구간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달라고 해서 공익위원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결국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이 표결안에 붙여서 그 1030원으로 이제 표결해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이 촉진 구간이라는 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서로 뭐 사용자, 근로자 또 아까 누구라 그랬죠? 그 중간에 공익위원들 네. 이렇게 모여서 촉진 구간을 일정 정도 정해놓고 이제 그 협상 테이블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처음엔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노사 양측 당사자간에서 먼저 누군가 원래 최저임금을 얼마로 제시해야 되는 이제 1차 그 제시안이죠. 네네. 그다음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게 이런 예년에는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기간이 오래 끌게 됐는데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4차례 정도 만에 그냥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올해는 10,000원 9,000 얼마예요? 9,000 원래는 9,860원이에요. 9,860원. 시간당. 네네. 그래서 이 시간당 9,860원은 네. 사실 나이도 불문하고요. 그 어떤 지역, 어떤 산업에서, 어떤 직종에서 일하시던 간에 시간당 9,860원은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단 하나 이제 그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둘 때는 그때는 10% 감액할 수 있는 거는 그 예외 조항은 있어요. 10%를 감액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 게 1988년이군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는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제정됐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53년도부터 우리 70년대 후반까지는 사실 다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리고 또 노동법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가 이제 고도화 성장화되고 우리도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헌법 개정 통해서 드디어 88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88 서울올림픽 마침 잘하시겠죠. 네. 아나운서님 그때. 네. 88 서울올림픽 때 분위기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갑자기 교통량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에 저희 TBS 교통방송이 설립이 되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차들이 많아지고 뭐 도로 곳곳이 정체가 아주 심했잖아요. 그렇게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된 때가 이때죠. 그때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성화봉송했던 기억은 나는데요. 그때 사람들 이 기억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이 되게
밝았어요. 좋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표현하는 게 그때 경제적 자신감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경제적 말씀하시는- 자신감이라는 네. 표현이 있군요. 네. 지금도 우리 노무사님 밝아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때 당시 최저임금은 얼마였습니까? 이 88 올림픽 때요? 그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당시 최초 그 시행할 첫 해의 최저임금은 2개였어요. 예? 최저임금은 2개였어요. 2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차등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차등화는 이 최저임금법에 돼 있어요.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격차구로 해가지고 음료나 가구, 인쇄, 출판 등의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을 487.5원. 네. 그다음에 487.5원. 또 그때는 이제 식료품, 섬유, 의복, 전자기기는 네. 약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저임금 업종으로 정했어요. 이 저임금 업종에는 462.5원을 정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약 5개월 만에 정말 극렬 반발해서 그 이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해서 두 번째 때는 다 단일화로 가게 됐습니다. 극렬 반발이 사용자 측에서 그랬나요? 아니면 노동자 측에서? 노동계 측이겠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은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만 적용돼서 네. 뭐 당장 최저임금 적용하더라도 이 적용받는 대상자가 227만 명밖에 안 됐고요. 그 네. 비율은 4.2%였다라고 네.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식료품, 식품 쪽에 462.5원이었다면 네, 이게 이제 만 30원까지 오른 건데 이게 37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말이죠. 맞습니다.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돌파했단 말이죠. 이게 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제 내년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노동계가 이제 이걸 몇 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2013년부터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때는 뭐 최저임금 위원회에 상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호로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도. 네. 그때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물가를 보면 버스비가 1,0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약 4,4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17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는데 2017년도 대선 후보 전원이 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2017년도에 대선 벌써. 공약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정부 때 이제 1만 원 계속해서 공약 철회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게 삼겹살 2만 원이고 냉면 12,000원 시대다. 네,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10,000원 너무 늦었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면은 12,000원을 더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데 가면 뭐 15,000원, 18,000원 네네네.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시간 일해서 냉면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또 되네요. 네. 그런데 노무사님 이 최저임금은 누가 또 어떻게 정하는지 이게 아까 궁금해합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서 정하고요. 네. 이 위원회 총 수가 27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이제 각 9명씩 27명이 결정했는데요. 9명씩. 네, 그래서 이제 이 결정 방법은 노동계안 계안 공익위원안 아니면 합의안 중에 해서 결국에는 표결로서 이제 결정되는데요. 네. 이게 근 37년 동안 노동계안으로 채택된 적이 5번, 경영계안이 10번 채택되고요. 네. 대부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표결에 가서 채택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치 그 네. 캐스팅 보트처럼 공익위원들이 약간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중재 역할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제 중재는 네네. 시도는 해보겠죠. 네네네. 이제 중재는 계속 시도를 할 텐데 노사는 최저임금에서는 절대 합의 정말 5번 합의가 네. 있었던 게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고요. 절대 뭐 물러설 수 없는 지금은 네. 어렵죠. 네. 물러서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이거. 그렇게 되는 표결에서 누구 걸로 던져주냐, 표결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최저임금이 1030원인데 네. 이 10,000원도 아니고 30원이 붙었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좀
진일까요? 이건 모르겠어요. 30원에 대해서는 뭐 좀 일단 10,000원을 넘었다는 어떻게 거에 대해서 나온 의견. 금액입니까, 일단? 이거는 뭐 1030원을 누가 제시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사용자 위원이 마지막에 이제 심의 촉진 구간 설정하고 그 촉진 구간에서 10,000원에서 1,290원 안에서 우리 정하자고 해서 네. 사용자 위원 1030원, 근로자 위원 1,120원 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1,030원에서 공익위원들이 표를 던져주는 바람에 채택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는 궁금하죠. 1,030원은 어떻게 나온 거고요. 네. 처음에 노측이 제시했던 12,600원은 어떻게 나온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이 최저임금 제도에서 좀 제도가 다시 설계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뭐냐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모여서 좀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저 해마다 이렇게 최저임금 그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당해년도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이제 네. 최저임금 소집을 결정하고요. 항상 이제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어요. 예, 이게 뭐 7월 말 거의 대부분은 7월 말에 가서 7월 넷째 주나 이때 가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속전속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단 이제 그 노동계 안 11,200원이 1,260원이 제시되고 나서 2시간 있다가 그 인상률을 삭감한 50% 삭감한 안이 다시 제시되고 나서 네. 하루 쉰 다음에 다음 날에 바로 그냥 결정돼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네. 번복 없이 예를 들면 뭐 이의제기나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습니까? 원래는 이제 노동부에 고시를 하게 되면 네. 이 그 8월달 한 달에 이 고시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이의 제기가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 안 된다 거의. 예, 결정되면 그냥 적용된다라고 알고 네, 계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역대 쭉 보면은 계속 이제 말 그대로 인상하게 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에서는 네. 이 그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다툼이 생기는 건 뭐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또 오른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동결 내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결국엔 노동계 입장은 이거 이제 정말 이 실질 임금 그러니까 그 물가 인상률이 저만큼 상승해 있는데 이 노동자의 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한을 생계비 정도로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시점 올릴 수밖에 없는 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9,860원에서 이제 1,030원, 170원 오른 건데 이걸 정확히 이제 그 계산하면은 네. 이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도 이제 주 40시간 근로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지만 그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한 시간만큼 이제 따로 계산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주 40시간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우리는 지금 9,860원에 일한 것만 받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일주 만근했으면 그에 대한 주유 수당을 별도로 받게 수당이 되는 이제 붙는 거거든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주유 수당이라는 걸 부르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월에 유급 인정 시간 그러니까 그 월급으로 받아가야 되는 시간을 209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1030원에 이제 209시간을 곱하면 내년도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을 받으셔야 된다. 209만. 네, 근데 이제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니까 이게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돈인 줄 아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쪽쪽쪽쪽쪽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수령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190만 원 언저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 김효신 노무사님과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TBS TV로도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효신 노무사님. 네, 카메라 저쪽에 있죠? 네. 네. TBS TV 그리고 FM 95.1 그리고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띵동댕동 띵동댕동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25분부터 기다리신 분들 계시죠? 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IPTV
이 TV, IPTV로 이제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 아까 자막이 나갔는데 다시 한번 네, 지금 나가고 있죠. 네. 244번, 214번, 245번. 댁에서 그 청취하시는 그 뭐 있잖아요. 각 통신사별로 이렇게 네. 번호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댁에서도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자, 노무사님. 네. 오늘 반짝 퀴즈는 노무사님께서 직접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요?입니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9,860원, 2번 1,030원, 3번 1,300원입니다. 네. 객관식으로 내셨네요. 네. 네. 원래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주관식 아니면 OX 퀴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김효신 노무사님께서 친절하시다는 거죠. 네. 네. 힌트를 좀 뭐 드릴 필요 없겠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올랐어요. 10,000원이 넘었다는 거. 그렇죠.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올랐어요. 네, 네. 조금입니다. 네. 네, 네. 김효신 노무사님 모시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퀴즈를 아까 노무사님께서 내주셨는데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낼까요? 제가 한번 다시 내드릴까요? 네네. 네. 그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지에 대한 겁니다. 네. 다시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2022년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요이고요. 1번 9,860원, 2번 1,030원, 3번 1,300원입니다.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닉네임이 괜찮은 녀석이시군요. 괜찮은 녀석. 네. 1,030원입니다. 용접하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에요. 그러셨는데 아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폭염특보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용접까지 하고 계시니까 정말 네, 힘내시고요. 오늘 중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삼계탕 집들이 문전성시 하겠군요. 네. 제가 1,030원이라고 안 했나요, 아까? 1,030원이요. 1,030원. 네. 잘못 읽었네요. 네. 네. 0228번님 정답.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인건비 걱정 안 하고 일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7568번님 정답. 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노? 월급이나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379번님 방송 들으면서 매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꽃시장에서 일하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덥고 손님이 없어 많이 힘든데 방송 들으면서 힘냅니다. 그러셨고요. 7665번님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은 가파르게 오르고 그래도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겠죠. 문자 보내주셨고요. 8540번님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합니다. 힘 좀 주세요. 그러셨습니다. 네, 자 다들 힘내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노무사님 나오셔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논의는 결국 더 진행이 안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이 최저임금 위원회가 소집되고 나서 이제 첫 해 반짝해요. 그때 처음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까지는 어떤 이제 차등 적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있었는데 올해는 사용자 측에서 일부 업종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3개 업종 지정해서 들고 나왔어요. 네. 그게 음식점업, 그다음에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으로 업종 구분해서 최저임금 달리 적용하자고 해서요. 근데 이제 노동계 측에서 항상 이제 또 당연히 반대겠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서 일부 업종에서 더 후퇴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라는 그렇죠. 게 이거보다 더 주자는 게 아니고 더 낮추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이 하향 차등 적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다른 이제 나라를 보면 상향 적용들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상향 적용.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은 결국에는 우리 헌법에 맞게 이 최저한의 금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높아졌다고 얘기해서 지금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 아래로
어떤 업종들은 최저임금의 한계 기업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래로 정하자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표결로 갔어요. 표결로 가서 아니나 다를까 또 공익위원들이 이 반대표 적은 요소 원래는 무산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겪고 나니까 이제 노동부에서도 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하고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좀 바꿔보자. 바꿔보자. 또 차등정에서 또 얘기도 조금 해보자고 해서 이제 8월달에 또 소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8월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음식점이나 편의점 또 택시 이쪽에 이제 그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이게 인력을 그 충원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자, 최저임금 만 30원에 대한 고용주의 설문조사 결과 88%가 불만족이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관련해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알바생을 다시 구했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요. 주휴수당을 생각하니 너무 부담돼서 한 명은 하루 5시간, 주 이틀 근무로 총 10시간, 또 다른 한 명은 하루 4시간, 총 3일, 총 12시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줘야 해서 부담이 큰데 이번에 최저임금까지 인상해서 영세 사업자로서는 알바 쪼개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최저임금 그 아까 인건비 부담 저희가 잠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한 분을 고용하고 계셨는데 이제 두 분으로 구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 주휴수당을 이제 좀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것도 안 주셔도 되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어떤 거죠? 주휴수당은 우리가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기로 한 그 주에 만근을 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그걸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그렇군요. 그 유급으로 받는 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 그래서 15시간 일하면 뭐 3시간씩 5일에서 15시간 일하면 15시간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주휴수당으로 3시간 분치가 더 나가요. 더 나가게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휴수당도 그렇지만 15시간 이상 일하게 돼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또 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퇴직금까지 붙으니까. 맞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또 사대보험에도 이제 가입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사업주로서는 부가적인 금액들이 더 많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좀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쪼개기 계약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쪼개기 계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현실을 왜곡할 때죠. 왜냐하면 이 여기 사례처럼 이 사장님처럼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려워서 안 되겠다. 우리 2명에서 10시간, 12시간으로 구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응해서 구하시면 처음부터 계약을 그런 거 할 때니까 이 계약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있으시는 분을 뭐 원래 16시간이고 16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나 다른 부가적인 금액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계약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약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중시하니까 그렇게만 적으면 다 이제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신데 여기서 한 개 더 하면 이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서로 계약서에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서명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한 시간만 확정 그러니까 입증이 되면 이 계약도 무효가 돼요. 추가 지급액이 생기는. 이게 이제 훌쩍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이 용어를 명확하게 이 상황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는 이분은 쪼개기 계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풀타임으로 일했던 일자리 하나를 새롭게 그냥 2개로 쪼갰다. 네.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이 말씀하실 때는 네. 이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합법이에요. 누구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인난 시달리지 않고 누군가 일할 분을 구해서 10시간 12시간으로 계약하셨으니까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불법적인 쪼개기 계약은 뭐냐면 일 잘하고 있었던 사람 한 명을 15시간 미만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실제대로 일할 시간을 팍 줄여서 네. 그분도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합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지만 네. 애매모호한 뭐 15시간, 20시간 일하시는 분은 야 그거는 내가 5시간 따로 챙겨줄게 14시간만 계약해서 하는 걸로 하자. 네 너무 어렵다 주휴수당도 없고 하면 네. 그거 안 되는데요 하더라도 다음 달 급여부터 그렇게 넣어주는 이 쪼개기 계약은 불법이죠. 네. 듣는 순간 저도 이제 불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네. 다르죠. 네. 네. 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게를 이거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인화를 할까 아니면 그냥 이참에 그냥 폐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다 이런 보도를 접했는데 네. 이게 사실입니까? 이 경영계의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요. 이 통계청의 발표 이제 경제생활 인구 조사에서 이제 나온 자료 가지고 발표했던 거 보면 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13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출처를 다 확인해 보지 못해서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사실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사정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에는 음식점업들이 많이 생기고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의 경쟁이 심하시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 살 깎게 먹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10,000원에 대한 이제 심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게 강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이제 우리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거 하시면 10,000원이면 뭔가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제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경영계에서도 원래는 이제 첫 번째는 동결을 주장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근접하게 좀 그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10,000원 넘기지 않게 해서 10원, 20원, 30원 인상만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소폭 인상만 계속 제시하였어요. 그러니까 네, 네. 계속 경영계에서는 한계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이거 최저임금 올려서 적용시키면 결국에는 다 범법자 양산하고 다 폐업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요. 네. 뭐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 아르바이트생들도 이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는 어떤 분위기 네. 이런 문자가 왔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 넘은 건 좋지만 시간당 170원 오르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000원으로는 식당에서 밥 한 끼도 사 먹기가 힘듭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문자가 왔거든요. 네, 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는 데는 사실상 번화가거든요. 네. 이 번화가에서의 10,000원으로 식사를 한 끼 해결하기에는 정말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그 청년 직장인들 보면 편의점에서 되게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 한 끼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정말 170원 올랐던 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1030원? 그래서 내가 뭘 어떤 걸 할 수 있지? 예,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이게 또 청년층에서는 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별로 큰 감정 없고 이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그래 이것처럼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또 커버 못할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의미 없다. 네, 네. 예, 그냥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꾸 좀 악순환에 빠져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 그 알바생 말씀하셨는데 9484번님은 그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최저임금을 해놓은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 노인분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 이 영세업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일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줄일 만큼 또 빠르게 잘 일할 사람을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은 일할 수가 없어서 정말 뭐 폐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일자리를 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노동계 경영에 정말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 또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걱정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노무사님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기에 이제 연동돼 있는 어떤 각종 그 제도들의 지원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대표적인 게 뭐 실업급여라든지 이제 산재에서 지급되는 이제 급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항목들이 네, 오르게 이제 됩니까? 실업급여 하한액이 이제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데요. 이제 네. 실업급여가 올랐으니까 내년도는 이제 192만 5,760원 주 40시간 일했던 분 기준으로 해서 올해보다 약 32,600원 정도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산재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보험급여도 이제 최저보상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해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게 올해보다 이제 1,360원 오른 82,240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 따라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출산휴가급여, 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도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지원금도 이제 다 오르게 되고. 네. 이거 참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걱정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되면 네. 실업급여도 인상이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아까 잠깐 짚어봤습니다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또 악순환이 번복되지 않느냐 네. 그런 일부의 우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동 쪽에서는 항상 이 의견 합치가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업급여 하니까 그냥 딱 느끼는 이 감정은 그 생각은 그냥 실업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명확한 법정 용어는 뭐냐면 구직급여예요. 아, 구직급여. 실업급여 밑에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내가 실업해서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롭게 일자리를 얻으려 하는 노력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실업급여라고 할 거예요. 그냥 이 정부에서도 포기했으니까 이 네. 언어 순환을 하는 걸.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으러 가면 처음에 하는 일이 뭐 어떤 거냐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아. 네,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못 다녔으니까 뭔가 네. 도와주겠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이 취업 노력을 할 것이에요. 이 취업 노력은 결국에는 면접 보러 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력서 냈는지 다 확인시켜줘야 되고 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시는 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면접 준비하셔야 되죠. 책 사봐야 되죠. 그러면 면접 더 좋은 데 가시려고 뭐 내일 비용 카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부담 부담하셔가지고 비용 생기죠. 네. 그럼 실업 기간에 어떤 경제적 생활 하셔야 되죠. 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유용한 돈이기도 하지만은 네. 모자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반복 수급자들의 그런 부정 형태들을 볼 때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복 수급자라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부당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 반복 수급이 우리가 고용 형태가 되게 다양해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나 단기간 계약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네. 취업을 했는데 나도 다니고 싶은데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반복 수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 반복 수급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네네. 이 반복 수급 때문에 여기 받아서 하면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거 맞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선의의 또 피해자가 그렇죠. 양산될 수 있는 그러면은 거죠. 이 시장에서 부정 수급자가 맞냐, 선의의 수급자가 맞냐를 가려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부정 수급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하. 걱정이 심해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조치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이런 폐단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다 문자 받아보니 다 이게 어느 누구의 얘기만 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8708번님이 제 월급은 정체인데 그나마 최저임금은 조금 올랐네요. 만약에 올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우리 법에서는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걸 제재를 걸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그렇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으셔야 되죠. 네. 이거는 뭐 임금 체불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돈만 받으면 그 사장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처벌 못하지만 네네. 최저임금은 그게 없어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는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범죄가 인지되면 바로 그냥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 벌금을 나오든 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오르시지는 않았겠지만 뭐 네. 주 40시간 기준으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210만 원 정도 약 210만 원 정도 이상 받고 있으시면 네. 사실 올려주지 않아도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아까 그저 실업급여 저희가 이제 잠깐 짚어보면서 말이죠. 그 뭐 선의의 피해자도 있고 또 네. 이걸 부정수급하는 분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0622번님이 실업급여는 이렇게 몇 회까지 가능한 게 있나요? 이렇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게 네. 21년도였지만 지금도 이제 그 지난주 16일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이 정부 입법으로 입법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네.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아하. 이 반복 수급자는 그 이제 3회, 4회, 5회 될 때마다 10%씩 그 수급액을 감액하겠다. 감액시키게 아하. 그러니까 최대 50%를 감액하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예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어쩔 수 없이 산업에서 이 단기간이 반복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 수급의 제재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네네. 걸 입법 발의하겠다는 이제 입장이에요. 네. 입법하면서 그런 그 어떤 분명한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공고히 해놔야 되겠네요. 알고 싶죠. 그런데 지금 좀 더 한 게 저번에 이제 21년도에 이제 11월 달 정도에 이게 되게 정치하게 해서 좀 발표를 했더니만 네. 조금 정부에서 또 역풍을 좀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시만 들고 이건 정확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유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겠다라고 아하. 해서 어떤 게 정해질지는 지금 몰라요. 아직. 네. 그렇군요. 자, 헌법 제37조님이 저도 영세 자영업자지만 7년 전부터 시급 10,000원 이상 지급을 했고 10,000원 이상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시급 10,000원 부담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또 현실적인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2853번님은 저는 대학 98학번입니다. 햄버거 빅땡 지수 있지 않습니까? 25년 전 알바 1시간에도 그 햄버거 못 먹었습니다. 3시간은 일해야 하나 사 먹었습니다. 지금은 1시간 일하면 2개는 사 먹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좋아진 것 같은데 제 마인드가 너무 과거에 매여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노무사님은 이제 그 현장에 계시니까 말이죠.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네. 노무사님 보시기에 이거만큼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최저임금 1030원 정해진 건 누구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어. 누구 또 이래서 잘못됐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이 현행 제도에서는 이 전문성을 가진 걸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뭐 어디 기업에 노사 협상하는 것처럼 주고받고 하는 거고 그동안 표를 붙이고 이런 방법밖에 안 되니까 이제 나온 안들이 어떤 거냐 하면 결국에는 전문가나 현장들이 참여한 전문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어떤 그 금액들을 뽑아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려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수준으로 해서 뭔가 도출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오늘 김효신 노무사님과 함께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 자, 2025년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일까요? 자, 노무사님 정답은요? 네. 2번 1030원입니다. 네, 1030원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7694번님, 6891번님, 그리고 2379번님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고 또 그 밖에 선물 받으실 분들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저희가 또 개별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좀 들여다봤나 싶었는데 또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자꾸 세무사님이라고 노무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노무사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세무생활, 내일이 세무상담이군요. 우리 김순아 세무사님 나오십니다. 인건비 경비 처리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